이재명 시대. 정식 구호는 지금은 이재명인데 네. 제가 하나 더 붙인 거예요. 시대. 지금은 이재명 시대. 지금은 라디오 시대 이런 거 같네요. 그렇죠. 그런 거요. 그 노린 거예요. 그 노래도 있지 않나요? 뭐 달려가는 아니 그러니까 여성 시대자 그거는. 아니 저는요 지금은 이재명 대표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한덕수도 나오고 조희대도 나오고 왜 그러는 거예요 진짜. 아 진짜 짜증나 그건 죽겠어요. 시간이 남아서. 네? 아좀 이제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그 사람들은. 아 진짜. 자 오늘 일단 나온 여론조사도 한번 볼게요. MBS 어제 홍준표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 MBS만 봐. 왜냐면 여론조사 조작을 평상시 몇 년 전부터 했던 사람이라 MBS가 그 여론조사 기간 4개가 돌아가면서 하는 구조잖아요. 네. 거기는 믿을 만하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여론조사는 MBS만 나오고 나서 갤럽까지 포함해가지고 근데 갤럽은 또 홍준표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화 면접 중에 갤럽은 버렸어. 그러니까 MBS 여론조사를 보고 그거 보고 전략을 세운다는 이야기를 직접 하더라고. 군하님 어? 누가 잘못 오해하면 명태균이 MBS 인수한 줄 알겠어요. 자 여기서 지금 이재명 40일 이게요. MBS 여론조사가 이재명 대표한테 제일 짜게 나오는 전화 면접이에요. 최근 2, 3주 전까지만 해도 이재명 대표 27, 32 정도였다고. 근데 MBS가 41이 나왔어요. 김문수, 홍준표 10, 한동훈 8, 안철수 3 이렇게 나왔다고. 여전히 나머지 다 합쳐도 안 되네요. 네. 근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전화 면접은 다시 한번 이해시켜 드릴게요. 엄마는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상담원이 전화를 해요. 근데 주위에 보면 정치 관심 있는 사람이 많아요. 정치 관심 없는 사람이 많아요. 없는 사람. 없는 사람이 없죠. 더 많아요. 그래도 투표는 갑니다. 그걸 초저관여층이라고 해. 아예 관심 없는 사람도 있어. 저번 대선 때 77%였잖아요. 그러면 22% 정도가 투표를 안 했다는 소리잖아요. 22%면 한국 국민 중에 2천만 명이 넘습니다. 대략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까지 전화로 붙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붙들어서 그러니까 저 이재명 대표의 41%는 70% 투표율에 비교했을 땐 대충 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때 지난번보다 안 나와요. 77이 안 될 거라고. 70% 조금 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30%가 투표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30% 빼 70에서 41이 얼마 정도 되냐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동응답은요. 기기가 물어봐요. 전화 면접은 상담원이 선생님 잠깐만 하고 불러요. 그리고 전화를 못 끊게 만들어서 김규현처럼 마음이 약한 사람은 응답을 해요. 근데 자동응답은 기기가 물어보니까 끊어도 죄책감을 안 느껴. 그렇다 보니까 자동응답에 그 응답을 한 사람들은 상당수가 정치 고관여층이에요. 아 이재명 내가 찍어줘야 된다고 막 맞아요. 누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응답률은 낮지. 기기가 물어보니까 이 차이를 보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화 면접 40일이 나왔다는 건 지금 자동응답의 50%를 훌쩍 넘는 숫자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다음 헤드라인이 이거예요. 이재명 40%벽 돌파. 그러니까 전화 면접은 40%, 자동응답은 50% 지금 뚫어버렸거든요. 그래도 내가 생각할 때 이재명 후보가 박스권 이야기 역대 민주당 후보 중에 제일 적게 듣는 것 같습니다. 박스권이란 말은 오히려. 오히려. 지금 올라가는 속도가 엄청 빨라요. 5, 60% 박스권 뭐. 그러니까. 근데 이 MBS 기준으로 30%도 엄청 높은 수치인데 지금 뭐 39%, 그 다음 주에 41%. 그러니까 이게 한계치를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캠프에서 하고 있는 선거 캠페인이나 전략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맞아. 반증입니다. 잘 먹히고 있다. 잘 하고 있다. 네. 뭐 흥행이 되네 안 되네 다 개소리다. 지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다른 공무원들도 선거운동을 막 해주고 있다 생각해요. 한덕수, 조희대 결과적으로 지금 다 선거운동을 맞죠.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전화 면접이든 자동응답이든 전화를 돌려서 누가 받았는데 사실 한국 국민들 한 50% 정도는 난 이재명이야라고 찍더라는 거는 일반 저변에 이재명이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가 될 것이다가
쫙 깔려 있다는 거거든요. 이걸 대세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프를 하나 볼게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MBS 기준으로 맨 왼쪽에 있죠. 저게 지난주에 39%이던 게 40%를 뚫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나머지 한번 보세요. 홍준표, 김문수, 한동훈, 안철수, 이준석, 이건 이제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없다, 모른다, 무응다. 아까 말하는 지금 이재명도 아니고 국민의힘 주자도 아니고 나머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신경 끄세요. 투표장 안 나옵니다. 투표장 안 나올 사람들인데 상담원한테 잡혀갖고 답한 거예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투표장 안 나올 사람들까지 자기 표로 계산해서 네. 꿈을 꾸고 있죠. 그리고 맨 마지막 맨 오른쪽에 지금 이번 주 거 18%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응답층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추세로 보이죠. 점점 마음을 점점 정하고 대선이 있는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자, 그럼 그래프로 한번 볼까요? 이 그래프도 한번 보시면은 다른 거 안 보셔도 되고요.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93%. 와. 저건 쉽지 않아요. 제가 야. 엊그제 방송에서 보여드렸거든요. 역대 저 뭐 여론조사랑 보여드렸는데 김대중 대통령보다 높아요. 그리고 지금 경선에 90% 찍어버린 건 역대 처음 보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현상. 이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뭐 독재국가니 뭐니 막 하는데 본인들이 만들려고 했다가 실패했잖아요. 네. 저거는 국민의 뜻입니다 지금. 맞죠. 자, 호감도도 한번 조사를 했었는데요. 호감도 이재명 43, 홍준표 25, 김문수 25 이런 순서예요. 물론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는 이재명이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어하는 비호감도도 있을 텐데 비호감도는 투표에 아무 문제가 안 돼요. 호감도가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을 찍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재명을 찍고 홍준표한테 비호감 찍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호감도가 중요한데 이 호감도는 지금 이재명 후보의 MBS 기준 지지율보다 높잖아요. 41인데 호감도는 43입니다. 이것도 그래.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건 넘어가시고 그 다음 게 더 중요해. 국민의힘 지지하고 싶은 사람이 없다, 모른다, 무응답이 이재명 후보 지지율만큼 나오고 있습니다. 49. 홍준표, 한동훈, 김문수, 안철수, 나경원, 이철우. 이건 난망한 거예요. 저쪽에서는 지금 대통령 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거죠. 질이 멸렬하네요. 네. 지금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 있어서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의 전략은 뭐냐면은 리스크를 줄이는 거예요. 말하자면 설화를 줄이고 캠프 사람들의 무슨 이렇게 헛발질을 줄이면서 상황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일희일비하지 마시라는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번 보세요. 자, 이재명 어제 지금 오마이뉴스에서 토론했잖아요. 이재명 후보, 김동연 후보, 김경수 후보 해가지고 어제 나왔던 것 중에 내란 단죄해야 된다 그러고 김동연, 김경수 후보는 그걸로 부족하다 개헌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걸 내란 단죄와 개헌을 연결시키는 것도 난 신박한 스킬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렇게 답을 하죠. 개헌 문제를 그렇게 시급하게 해야 되는 건지 전 의문이다.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직결된 것도 아니고 그건 여유 좀 둬도 괜찮겠다.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헌의 적기라는 건 분명히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 김동연 등을 비롯한 세력은 대통령 임기를 3년만 하고 다음 총선 때 같이 하자는 주장이고 제 주장은 다음 대통령 선거랑 다음 지방선거가 같은 해 있어요. 그때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게 맞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총선이랑 대선을 같이 하자는 주장들이 있는데 그거는 오히려 독재로 연결되거나 직결될 수 있는 발상이에요. 이게 우리나라가 삼권 분립이잖아요. 입법부랑 행정부랑 사법부를 나눠서 서로 감시견제하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취지에 맞다면은 2년마다 총선, 대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중간 평가를 하는 게 맞지. 네. 총선이랑 대선을 같은 해에 하면은 국민들이 한 번 딱 뽑아놓고 나면은 이제 중간에 심판을 할 수 있는 뭐가 없잖아요. 저는 지금의 임기 단축 개헌론을 제기하는 분들의 그 주장은 지금 시대 정신하고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럽고 시스템이 무너진 상황에서 임기 단축 개헌 다음 정권이 3년이라면
정권 잡자마자 레임덕입니다. 아니 3년 임기가 5년도 레임덕인데 3년짜리면 공무원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김동연 후보가 왜 지난번 대선에서 나랑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냐. 대선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본인 공약은 본인이 그러면 의회에 들어와서 개헌을 계속 주장했었어야죠. 본인은 국회의원 출마도 안 하고 광역단체장 가놓고 본인 맞아. 공약을 왜 떨어진 후보인 이재명 후보에게 지키라고 강요하고 지금도 계속 이야기하느냐.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개인적으로 김동연, 김경수 후보가 만약에 여론조사 1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그분들 개헌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안 해요. 맞아. 김동연 후보 같은 그러니까요. 경우는 경기도지사 출마하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전임지사의 정책 승계한다고 했습니까? 다 갈아엎겠다고 하고 출마했습니까? 맞아. 본인은 지키지 않았으면서 왜 이 선거에 와서 이런 고춧가루를 뿌리는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김동연 지사의 최근에 이런 걸 보면 정무 감각이 0이에요. 0. 그러니까 뭐냐면 저거를 개헌을 또 꺼냈다고 저번에 한번 일단락 된 거잖아요. 이게 지금 뭐 임기를 맞추네 마네는 두 번째 문제예요. 개헌이라고 하는 건 여야가 힘을 합쳐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상대인 카운터파트는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이야. 그 사람들이랑 얘들을 단죄를 해야 되는 그 시기에 그 사람들이랑 우리 개헌할래? 하고 다 면죄부를 주는 거 그게 잘못됐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제 토론을 보니까 대략 야 저런 정무 감각으로 토론하고 대선 나온다는 건 참 웃기더라고요. 차라리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 이재명 후보를 훨씬 더 상대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본인이 어제 토론에서 김동연 후보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명색이 경기도지사인데 내 옆에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다. 그게 자랑입니까? 축하합니다. 몰랐는데 알게 해줬어. 그게 자랑입니까? 김동연 진짜. 그리고 이제 개헌은 방법이 좀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이게 내란을 일단 단죄하고 아직 특검도 안 했잖아요. 그거에서 진상규명을 하고 전부 다 처벌을 하고 난 다음에 백서를 만들어야 돼요. 이 내란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을 했고 이러니까 우리가 한번 수사를 해보고 처벌을 해보니 이러이러한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더라라는 백서가 그때 나오면 그때 개헌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맞죠. 네. 그 개헌이 시급한 게 아니라 이 시점에 그런 거 있잖아요. 개헌이라고 하는 거에 막 매몰돼 가지고 지금 이 타이밍에 진짜 해야 될 걸 못하는 거 그야말로 진짜 바보 같은 짓이다. 이렇게 보고 또 성장 이야기도 나왔었죠. 지금은 성장에 집중 그러나 기본사회 포기하는 건 아니다.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전략이 이런 거예요. 모호성을 굉장히 많이 갖고 대답을 해요. 그거 전략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본사회 포기한 거야? 기본소득 안 줄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야 지금 경제가 5분 전인데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나 캠프 쪽에서 우리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낼 거야 그러면은 쉽게 표현하면 현금 살포라고 하는 막 그 얘네들이 잘못된 뭐 공격 있잖아요. 프레임 공격. 여기에 막 휘말리면은 휘청휘청 할 수 있어. 그래서 야, 지금은 경제가 중요한데 일단 성장에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모호한 전략으로 가는 거예요. 공격을 차단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그거 말고 이따가 따로 이야기하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원전 이야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원전 이야기 뭐가 있냐? 얼마 전에 국민의힘 쪽 후보에서 원전 하나 더 지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뭐라 그랬게? 이재명 캠프에서 원전 현재 비중 유지하겠다 그랬어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저 새만금하고요 광주를 간 상황인데 새만금에서도 비슷한 이야기했거든요. 원전은 필요하기도 하지만 위험하기도 한 전기다. 그럼 여기서 모호성이 이제 선거 전략으로 쓰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쪽은 하나 더 짓자고 하잖아. 근데 원전은 지금 필요해. 그러면 저게 사실 당연한 얘기거든요. 조삼모사 같은 거야. 원전 현재 비중을 유지한다고 하는 게 이 비중을 유지 안 할 자신이 있어요? 원전 정책은 장기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사용 연한이 지난 거를 더 연장 안 시키고 그 다음에 그 비슷한 재생에너지로 그걸 대체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한 말은 현재 원전의 비중을 유지하겠다고 한 말은 당연히 맞는 말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모호성을 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전략이라고 지금. 이재명 후보 출마 선언 그 영상 화제가 된 적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뭐 목표로적으로 성장을 하겠다, 뭐 기본적인 사회를 만들겠다, 뭘 하겠다라고 해놓고 그 수단은 뭐냐 방법이
실용주의다.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실용주의라는 거는 뭡니까? 당연히 목표는 이 정도로 딱 되지만은 그걸로 가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부터 하나하나 해나가는 거지 무리하게 뭐 그 뭔가 이상주의에 빠져가지고 이걸 끌어올리고 막 강제로 만들고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현실 상황에 맞게 가는 것이 맞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뭐 지금 경제가 우선이 어려우니까 우선이고 성장에 잠깐 방점을 둔다고 해가지고 그럼 또 기본사회 포기한 거냐 뭐 이렇게 공격을 하고 그럼 기본사회 아예 할 거야 그러면 또 현금 살 거야 포퓰리즘이야 이럴 거 아니에요. 맞아. 야, 하긴 할 건데 지금은 성장부터 경제부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세워야지. 그러니까 지극히 당연한 답을 하고 있다. 왜 저렇게 답답하게 말하지? 왜냐하면 어떤 말 하나를 꼬투리 잡아가지고 공격할 빌미를 주면 안 돼요. 지금 그게 선거 전략이에요. 저쪽은 무슨 말을 해도 어쨌든 지금 꼬투리 잡고 트집 잡으려고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맞아. 후보가 2위 정도 후보라면 세게 치고 나가야죠. 사이다라고. 근데 50% 넘는 지지율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의 선거 전략 자체가 조용한 선거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듣기에 이번에 이제 대선 때 뭔가 이재명 대표를 막 도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실망 중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게 안 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막 도와가지고 이제 그게 나중에는 민주당 내에서는 지방선거에 일종의 뭔가 좀 이렇게 거기까지 생각했던 분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워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요. 그리고 이제 어제 간단하게 이 얘기 좀 짚고 넘어갈게요.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전을 하고 있다. 저건 못 본 건 맞다. 근데 지금 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분위기가 정리가 되고 있는 게 이게 이재명 후보한테 불리한 쪽은 아닌 것 같네. 이 분위기 쪽으로 좀 기울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대법원 니들 왜 이래? 대법원 지금 재판관들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이 4명인가 5명인가 그렇고 윤석열 정권 들어서도 있는데 그런 차원을 떠나가지고 아무리 용을 써도 경우의 수라는 게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제일 사실은 유력하다고 나오더만 상고 기각.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주는 거야. 그걸로 끝 무죄 확정. 그렇기 때문에 속도전하는 거다라고 하는 전망이 되게 지배적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처음에 대법원이 갑자기 이렇게 가는 것 자체가 일단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부적절한 내용이고 사실 뭐 하던 대로 하는 거죠. 선거 전국에는 대법원은 가만히 있는 것이 자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주는 그 방법인데 이렇게 속도전을 벌이는 건 일단은 부적절하다. 그런데 이렇게 가는 것이 그러면 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거죠. 이걸 파기환송하려면 최소한 대법관 8명 이상 8명? 한 9명 그 정도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 정도를 모아야 되는데 과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대법관이 그렇게 손을 들 사람이 8, 9명 이상이 될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이렇게 가가지고 속도전으로 상고기각 돼가지고 그냥 무죄로 다 털고 끝나거나 아니면 언제 그랬다는 듯이 그냥 갑자기 합의 안 하기 시작하면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예. 저는 뭐 법리적으로는 유리하다고 봐요. 유리할 수도 있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말씀 동의하는데요. 전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에요. 법원의 시간은 탄핵 재판 때 끝났어요. 이제는 정치의 시간, 대선의 시간. 우리는 6월 3일 날 어떤 대통령을 뽑아서 어떤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지 그것과 관련된 주제로 논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기억을 못했다. 뭐 이런 시답지 않은 그런 진짜 말 같지도 않은 걸로 기소한 걸 가지고 또 맞아. 논의를 해야 되나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서. 두 번째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4개 재판하고 있는데 이 재판이 아무리 우리가 법리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해도 당사자가 그렇겠습니까? 뭐 하나라도 써서 내야 되고 맞아. 뭐 하나라도 눈치를 봐야 맞아, 되고 힘들죠. 아니 대선을 치르면서 4개 5개 재판을 이렇게 가혹하게 진행하는 이게 정말 정상적인가요? 이게 공정한 선거라고 할 수 있나? 저는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욕을 먹는 거지 대법원이. 다른 이야기도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너무 존재감이 부각되니까 우리 존재감도 한번 해볼까라고. 왜냐하면 사실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최고로 올라가는 게 별다는 대법관이잖아요. 대법관 가려다가 미끄러진 사람들이 가는 것이 헌법재판소야. 원래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등급 낮은데 우리보다 한 등급 낮은 데서 너무 주목을 많이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칭찬받을래 뭐 이런 분위기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심리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고 기각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건 전례 없이 빠르게 가니까 왜냐 상고 기각이 아닌 다른 방법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파기환송인데 파기환송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사실 함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들끼리만 한 12명, 3명이 다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이어가지고 법리적으로 2심이 그렇게 잘 만들어 놓은 판결을 야야 이거 잘못 재판에서 하고 돌려보낼 가능성이 그렇다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법관들도 다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이걸 조의대가 한 명씩 구워 삶아가지고 요거 파기환송해 이렇게 못합니다. 그 가능성 사실 0에 가깝고 그 다음에 재판을 중지하는 거예요. 대선 끝나고 때까지 그거는 보도로 나왔었어요. 조의대가 그 재판을 장기간 이걸 이렇게 묶어두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다는 보도가 엊그저께 MBN 통해서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그널은 뭔가 우리도 사랑받고 싶어요 이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대법원의 주적은 헌법재판소예요. 네, 아. 굉장히 싫어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진짜 국민의 관심을 웃기다. 받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최고법원은 우린데 왜 헌재가 나보다 공부도 못했던 애들이 왜 저러고 있어. 그런 꽁한 심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해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조의대 대법관 12.3 내란 사태 때 제대로 뭐 얘기도 못했어요. 사법권이 그렇게 침해돼도 똑부러지게 내란에 대해서 제대로 말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서부지방법원 침탈당했을 때도 똑바로 말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왜 이재명 후보에게만 그렇게 과감하고 맞네. 결단력 있이 그렇게 합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맞아. 자, 일부 시간이 많이 갔고요. 맞습니다. 자, 제이님, 마차님 제자가 스승의 생일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늦게나마 30번째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때리지만 말아주십시오. 죄송한 마음에 샤넬과 디오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레이스 달림 반팔이 너무 예쁘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저 뭐 개그 스승으로 아니, 모신다 그랬던가? 그랬죠? 오늘 막 광대가 막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칭찬하네요. 자, 예. 자 이제 광고 또 짧게 하고 재미는 자르고 가겠습니다.